여러분은 와플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토스트를 좋아하시나요? 길거리에서 간단히 즐기던 간식이 어느새 수백 개 매장을 가진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와플 대학과 이삭 토스트입니다. 하지만 두 브랜드의 여정은 전혀 달랐는데요. 하나는 혁신적인 협동조합 모델과 대학가 문화를 등에 업고 단숨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아침 한 끼를 책임지며 꾸준히 리뉴얼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했죠. 오늘은 성공과 갈등, 그리고 도약을 앞둔 두 브랜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플 대학의 창업자 손정희 대표는 원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 시작한 아동복 사업이 한때 크게 번창했죠. 하지만 해외 생산 과정에서 1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하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건 단돈 30만 원과 아이의 돌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절망할 틈도 없이 그녀는 그 돈으로 리어카를 사 신촌거리로 나섰는데요. 처음에는 떡볶이를 팔았지만 하루 만에 구청 단속에 리어카를 빼앗기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붕어빵 장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팥을 좋아하지 않았죠. 대신 집에서 삶아온 고구마를 붕어빵 속에 넣어 먹었고, 그걸 궁금해하던 학생들에게 맛보여주자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팥보다 이게 낫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고구마 붕어빵은 곧 신촌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붕어빵은 계절 장사였는데요. 봄이 오자 더워서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었고, 그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했죠.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 손에 뭔가를 들고 뛰어가는 학생들을 보고 따라가 보니 그것은 바로 와플이었습니다. 붕어빵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 와플을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맛이 아니라 무려 12가지 크림을 개발해 내놓았죠. 그 결과 학생들의 눈과 입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금세 신촌대학가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와플의 종류가 마치 대학의 여러 학과 같다는 재미있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퍼지면서 이 가게는 곧 와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촌에서 는 연대, 이대, 서강대에 더해 와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고요. 하지만 노점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 대표가 꿈꾸던 곳은 바로 지하철 역사였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몰리고 무엇보다 빵 굽는 냄새가 가득 퍼져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곳이었죠. 문제는 보증금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그는 함께 장사하던 노점 동료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놀랍게도 4명이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모아주었고요. 그녀는 1년 만에 그 돈을 모두 갚았고 신촌 노점상에서 드디어 합법적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인 2013년 와플대학은 서울시 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해 와플대학 협동조합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로 점주가 단순히 본사의 비용을 내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즉 가맹비와 로열티가 없는 상생 모델을 지향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점주들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직영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삼양사와 공동으로 와플 믹스를 개발해 원가를 절감했고, 공정무역 커피와 협업하는 등 사회적 기업과의 연대도 이어갔고요. 단순히 와플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로 발전해갔던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20여 개 매장에 불과했지만 손 대표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키운다는 교육 철학을 가맹 사업에 접목했죠. 이 생각은 곧 와플 대학만의 독창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학생처럼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매장을 캠퍼스, 메뉴를 학과에 빗대어 운영하면서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와플대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매장 수와 매출이 몇 배로 뛰어오르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성장과 함께 시스템도 달라졌습니다. 점주가 직접 재료를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OEM 공장 체제로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K-와플 연구소를 설립해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플 대학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는데요. 손정희 대표는 K-와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LA와 라스베이거스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크고 작은 논란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맹비 부당 수취 의혹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 공개서에는 양수인은 자녀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 전액과 계약이 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돼 있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창업과 똑같이 총 1,08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점주는 계약 기간이 9년이나 남았는데도 550만 원을 또 냈다며 결국 1년치 영업권을 550만 원에 산 꼴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정책이 점주마다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목소리를 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불리한 조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했고 양수 희망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는 물론 맘스터치, BBQ, BHC, 교촌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양도양수시 가맹비를 받지 않고 교육비와 보증금만 청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와플대학의 가맹비 운영 방식은 업계의 일반적인 과정과는 분명히 달랐던 거죠. 자, 실제로 이와 관련해 법적 분쟁도 있었는데요.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가맹비 정책이 법적 기준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삭토스트인데요. 와플대학은 종종 와플계의 이삭토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길거리 간식에서 출발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삭토스트를 보면 와플대학의 여정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삭토스트의 시작은 1995년 대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창업자인 김학영 대표는 단순한 토스트가 아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 소스를 개발했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시크릿 소스에 갓 구운 토스트가 더해지자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003년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삭토스트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는 대학가와 번화가 곳곳에서 매장을 찾아볼 수 있었고 출근길 직장인들에게는 빠르고 든든한 아침 한 끼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이 브랜드의 강점은 단순히 메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맹비 영원 정책,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신 인테리어 장비 교육을 표준화해서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건데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이삭토스트는 국내 매장만 약 900개에 달하는데요. 해외로도 꾸준히 영역을 넓혀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등 4개국 현지 외식업체와 손잡고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는 편의점과 협업해 간편식 제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토스트는 위기 관리 능력에서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끊임없는 리뉴얼과 혁신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유지한 건데요. 로고와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리얼 치킨 토스트, 프렌치 스크램블, 그릴드 불갈비 같은 신메뉴를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의 변화하는 입맛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온 이삭토스트와 달리 와플대학은 단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두 브랜드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비교될까요? 먼저 본사 매출을 보겠습니다. 이삭토스트는 2019년 309억 원에서 2024년 567억 원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와플대학은 2019년 21억 원에서 2023년 137억 원으로 단기간 6배 이상 성장했지만 연도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변동폭이 커 이익률의 등락이 뚜렷합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수익성의 안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다음은 가맹점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토스트는 2019년 812개에서 2024년 900개까지 꾸준히 늘어나며 전국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와플대학도 2018년 47개에서 2021년 345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2023년엔 380개까지 증가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380개 선에서 정체되며 성장 속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점포당 매출인데요. 이삭토스트는 연평균, 월평균, 평당 매출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4년 기준 연평균 2억 2190만 원, 월평균 1949만 원, 평당 2055만 원을 기록했죠. 이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반면 와플대학은 2021년 이후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월평균 매출이 1,725만 원에서 1,376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즉 매장당 수익성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순이익률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와플대학은 대학가 중심 입지를 기반으로
약 19%의 순이익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규모 매장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단일 점포 운영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조고요. 이삭토스트는 순이익률이 약 27%로 더 높은데요. 아침, 점심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한 덕분에 매출 변동성이 적고 규모 자체도 크다는 강점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삭토스트는 매출, 이익, 점포당, 매출 모두 안정적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브랜드로 평가되고요. 와플대학은 빠른 매출 확대와 높은 이익률로 소규모 창업자에게 매력적이지만 점포당 매출 하락과 수익성, 변동성 관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브랜드는 운영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와플대학은 점주 참여를 강조하며 협력 중심의 구조를 구축했고, 이삭토스트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철저히 표준화해 어디서나 같은 맛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차이는 해외 진출 전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와플대학은 독창성과 스토리텔링을 무기로 미국 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삭토스트는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두 브랜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꾸준한 신뢰를 쌓아왔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K푸드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길 바란다는 점인데요. 와플이든 토스트든 한국의 길거리 간식에서 출발한 이 브랜드들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서 당당히 사랑받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더 크게 성장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게 될까요? 앞으로 5년 더 크게 도약할 브랜드는 와플대학일까요? 아니면 이삭토스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